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실제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원고 아내 측이네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상대방과 원고는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 때문에 네. 이혼 소송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상대방 피고는 우리 측 원고가 음. 정신질환을 앓지 않은 채 결혼하였다고 하면서 네.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 법원 사건이죠?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성남지원이네요. 네, 여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이죠. 실제 네.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내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반소를 했습니다. 반소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 원고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힘들었다. 자, 홍의사, 만약에 상대방 어떤 그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신질환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 안 하고 결혼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 그 정신질환이 네. 혼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우리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게 뭐 단순히 상대방의 어떤 가벼운 질환이었다면은 굳이 뭐 그게 이혼 사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법에는 이제 약혼 해제 사유가 물론 있긴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한 질병인 경우에 약혼 해제 사유가 이제 있기는 한데,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사소한 질병 다 하나 있죠. 완벽하게 뭐 진짜 건강 체질인 사람은 진짜 뭐 AI나 인공지능 뭐 아니면 뭐 그런 로봇 이런 경우만 질병이지. 인간이면 누구나 질병은 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신질환, 뭐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 너무 흔해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 누구나 감기 걸리죠. 우울증도 누구나 걸리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제 마음 우울하거나 이제 신경정신과 가면 우울증 진단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대생활이 얼마나 힘드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분도 올 수가 있고, 홍의사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죠. 누구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우울증이 있는 거를 뭐 물론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얘기를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감기 걸렸다는 거 얘기하고 결혼해?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 얘기 안 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또 이혼하겠다. 뭐 혼인 취소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하는 사람이서 제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죠. 아니 상대방이 아프면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대법원 판례 봤죠? 상대방 배우자가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프면 이혼하라고 했던가요? 위로해줘야죠. 그렇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네, 감싸주고 애정과 그다음에 부부간은 서로 이제 그 신뢰, 협조, 뭐 동거, 뭐 부양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픈 환자는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치료에 같이 도움을 줘야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 뭐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떠나서. 자, 이 사건도 다행히 우리 판례가 법원이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원고가 뭐 정신질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뭐 혼인 파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고의 그 위자료 청구를 이제 배척한 그런 사건이고요. 한편 또 피고는 재산 분할까지 청구했는데요. 이 재산은 주로 이제 그 아내 측의 그 친정에서 많이 도와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저희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결혼 전에 원래 있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특유재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이 안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언제 된다고 그랬죠? 혼인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의 기여도. 유지나 증가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최소한 뭐 혼인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또 그 재산이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그래야지 되는 건데 혼인기간이 짧고 뭐 특별히 재산에 뭐 증가가 상대방의 기여가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재산분할 청구하는 건 너무 부당하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서도 이건 남편이 기여한 게 없다. 혼인기간이 짧고 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한 건데 이게 무슨 기여도가 있느냐 주장을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법원에서도 이 재산은 특유재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피고가 항소를 했어요.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님 항소하면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수원지방법은 이제 가사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와서 이 판결에서도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보이시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한 사건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역시 어떻게 되느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이건 누가 승소한 거예요? 원고 측입니다. 그렇죠. 원고 우리 의뢰인이 이긴 거죠, 항소심에서. 예, 예. 자, 피고가 항소했는데 그 항소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을 시키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소심 법원에서도 1심에서 크게 뭐 잘못 판단한 게 없다. 피고의 이제 그 반소가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반소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을 시키고 원고 승소와 판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상대방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핑계 삼아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삼지 마시고 아픈 사람은 이제 위로를 해주고 치료에 같이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인전 재산, 뭐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혼인 생활이 짧고 특별히 귀한 게 없는데 부당하게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 찾아오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실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